잘 익은 김치에 고소한 수육, 거기에 신선한 굴, 탱글한 굴을 배추쌈에 싸서 한 입에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약간 내장에 모든 걸 쏟아내는 느낌이라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끔찍한 고통이라고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는 후기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는데요. 생굴 드시지 마세요. 이건 조언이 아니라 유언입니다. 저승에서 하이파이브 할 거 아니면 먹지 마세요. 오죽하면 러시안 굴렛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요, 우리가 여름철에 어패류를 먹고 배탈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성 감염과 다르게 기온이 낮은 겨울에 더 활발하게 증식을 하거든요. 낮은 온도에서 활동성이 강한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철 굴 생산 시기와 겹치면서 발병률이 높아진 건데요. 주로 어패류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노로바이러스. 반드시 굴이 아니더라도 생선회 같은 날음식을 통해 감염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유독 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굴을 먹고 배탈이 날 확률은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배탈이 난다고 무조건 노로바이러스가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배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세균성 감염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죽은 것을 먹어서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먹고도 배탈을 일으킬 수 있고,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 70% 정도가 이 통영 앞바다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통영 앞바다가 파도가 작고 잔잔하고 조류가 세지가 않습니다. 굴뿐만 아니라 다시마라든지 전복이라든지 그런 어패류 를 기르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각종 어패류를 생산하기에 적합한 지형적 특징이 동시에 바닷속 오염물과 침전물을 원활히 순환하지 못하게 해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건데요. 육상에서 흘러들어 하수, 처리되지 않은 오염된 물질이 바다로 들어온다든가, 파도가 잔잔하고 조류 소통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되다 싶으면 침전물 같은 게 먼 바다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고여있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 일대에 모든 길러지는 굴이 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런 게 아니라 지형적으로 많이 침전이 되거나 오염에 취약한 그런 지형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길러지는 일부 굴들이 노로바이러스에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로바이러스의 원인이 비위생적인 양식장의 환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이제 몰상식한 작업자들이 바다에서 방류 행위를 통해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게 전체 양식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그렇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노로바이러스의 원인은요, 실제로는 산산 낚시를 통해서나 또는 인근의 하수 처리 시설을 통해서 오염이 된 그런 원인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굴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마트에서 봉지굴을 팔든 통굴을 팔든 생식용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고, 또는 아무런 글자가 없는 것은 구매처에다가 이걸 생식을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대로 포장지에 생식용이 아니라고 써져 있거나 부위, 찜용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반드시 익혀 드셔야 되고요. 굴을 구매하기 전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열 조리용이나 구이찜용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노로바이러스의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류 칼럼니스트는 굴을 어떻게 섭취하는지도 물어봤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개체굴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개체굴이 수화식이랑 달리 케이스, 바구니에다가 개체별로 하나하나 관리를 해서 키운 굴인데, 그만큼 굴 알도 굵고 위생적으로 관리가 된 그런 굴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 드시는 것도 최대한 확률을 낮출 수가 있고, 파도가 좀 거센 환경이 놓여져 있는 곳이 전라남도 쪽인데 조금이라도 확률을 좀 낮출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노로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다양한 소문도 들려오는데요. 첫 번째, 봉지굴보다 껍질이 있는 석화가 더 위험하다? 아니요, 그건 이제 사실 무근입니다. 오히려 봉지굴 중에서는 가열 조리용으로 판매가 되는 것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봉지굴 또는 알굴이냐 통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가열 조리용인지 혹은 생식용인지를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굴의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요, 굴의 신선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애초에 양식장에서 출하할 때부터 노로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생식용으로 출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선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산물만 안 먹으면 노로바이러스에서 안전한 거죠?
우선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 생활 근처에 항상 있습니다. 어패류를 비롯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오염된 음식, 채소도 포함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새우나 굴이나 오징어류를 싱크대에서 씻다가 표면에 묻어있는 이제 바이러스 주변 사방으로 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채소류로 교차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채소로 드실 때도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해산물을 전혀 먹지 않았는데도 걸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또한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있어서 환자의 비말 등을 통해서도 옮을 수 있는데요. 또 위생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노로바이러스가 걸리는 것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노로바이러스는 식기나 도마, 칼 같은 위생 간염이 좀 철저히 해야지 최대한 감염률을 좀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위생 간염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죠. 너무 겁 먹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팁들을 잘 상기해서 불을 드신다면은 노로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올 겨울에 안전하고 맛있는 생굴을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